안녕하세요.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우리 물 많이 마셔야 한다. 이런 이야기 늘 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몸에 2%만 수분이 부족해져도 가벼운 갈증이 생기고요. 4%가 부족해지면 근육에도 피로가 쌓인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이 갈증에 대한 예민도가 이 신체 특성상 좀 낮을 수밖에 없어서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미리미리 섭취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또 계절이 바뀌는 만큼 수분 섭취 잘 해주시고요. 우리 중에 영원한 젊은 오빠지만 그래도 좀 노인에 가까운 우리 고인범 선생님, 물 오늘 챙겨 드시고 오셨죠? 참고로 저는 노인 아닙니다. 여기 있잖아요. 영원한 젊은 오빠 고인범. 요 탱글 탱글가 아니 노인은 아니고요. 근데 사실 저뿐만 아니라 제 나이 좀 되는 사람들은 야, 이 물이라는 거는 대충 보면 밥 다 식사 다 하고 나서 숭늉 한 그릇 딱 먹고 하면 끝이거든요. 하루 종일 먹는 거 없거든요. 야, 이 물을 많이 물은 도대체 그러면 얼마나 마시는 게 좋습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식약처에 따르면 20대 기준으로 봐도 일일 권장 섭취량이 남성의 경우에는 2.6리터고 여성의 경우에는 2.1리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하루에 뭐 머그컵 이런 걸로 따져도 한 6잔에서 8잔은 마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 다미 씨는 어때요? 저도 근데 그 정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하루에 커피, 차, 술 이렇게 수분 보충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종별로. 네,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액체류를 좋아하시는군요. 그럼요. 네. 아니 근데 이거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이게 커피하고 술하고 물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 같거든요. 왜요? 아니 이게 우리 민서 씨가 잘 알 것 같은데 우리 술 먹고 다음 날 갈증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그러니까요. 이게 술하고 커피하고 물은 따로따로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저도 약간 맥주 정도는 물로 봐줬으면 좋겠는데. 보리차 같은 느낌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보리차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이게 술을 많이 마시면 술 안에 또 알코올이 들어있죠. 커피 마시면 카페인이 들어있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몸을 더 건조하게 만든다고 하네요. 왜 소변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그럼 또 우리 몸속에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오히려 물을 더 많이 마셔줘야 된다고 합니다. 자, 미지근한 물 한 잔들 가지고 오셔서 저희 공개 클리닉 웰과 오늘도 함께 하시죠. 봄볕에는 며느리를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딸을 내보낸다는 속담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데 1년 중 자외선이 가장 따가운 시기가 봄이기 때문입니다. 따가운 햇살에 기미, 주근깨 걱정 늘어나고 건조한 피부까지 1년 피부 농사를 제대로 잘 짓기 위해선 봄철 피부 관리가 중요한데요. 공개 클리닉웰에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바로 이 봄철 피부관리법입니다. 이 피부 관리요. 피부 관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수를 딱 하고 나면요, 뭐 아무기나 손에 딱 잡히는 게 스키는 노시는 딱 발라가 팍 치고 아침에 활기차게 나가면 되는 기라. 근데 뭐 피부 관리 배부른 소리지. 지금 바빠 뛰기겠는데 뭘 피부 관리하고 있어? 아니 무슨 소리세요? 피부결이 좋아야지 진정한 미인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마치 우리처럼. 네, 우리처럼. 요즘 말이죠. 예, 이게 남자분들도 이제 관리를 하는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꾸미고 하는데 저는 이제 특히나 저도 좀 관리를 좀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근데 진씨 피부가 우리 중에 제일 좋은 제일 거죠. 좋아요. 네. 제가 다니는 피부과에 그 문 정도는 제 돈으로 들어간 거라니까요. 예, 많이 투자를 하는데 김진 씨가 이야기할 때는 탁 이러더만 피부 좋지 않을까? 저거요. 다 적으라냐? 바로 이렇게 변해쁘네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아유 바로 변해쁘네. 어쨌거나 남자분들도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봄철 피부 관리라고 하니까 오늘 확실히 기대됩니다. 야, 어제 조명 아래서 이 피부 빛난다. 괜찮나요? 네. 아니 너무 나는 좋네요. 처음에 피부 관리를 좀 받았다고 하길래 관리 받은 게 그 정도야 하고 쳐다봤는데 좀 괜찮긴 하네. 관리 받은 게 그 정도야 하나 했더니 관리의 중요성을 좀 깨닫게 되는데 그럼 어떤 관리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그렇지. 치료법이 중요한지를 또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오늘 봄철 피부 고민을 해결해 주실 피부과 전문의 이현재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원장님 뭐 다른 그 이야기를 딱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진짜 딱 깨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봅시다. 선생님 보시기에 제 피부 이거 어떻다고 보십니까? 상중하 내지는 뭐 좋다 나쁘다 이게 어찌 생각하십니까? 딱 보시고. 말씀을 더듬긴 하시는데 실제로 피부가
되게 막 빛이 나듯이 너무 좋으세요. 잡티도 없으신 것 같고 근데 사실 얼굴에 보면 이마가 약간 주름이 있긴 한데 그 얼굴은 탱탱하시고 피부 되게 좋으신 것 사실 같습니다. 이마 주름은 뭐랄까 중3 때부터 생긴 거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돈 들여 안 카메라가 해도 너무 된다. 가까이 잡는다. 아, 그래서 세 줄인가요? 중3이라 네. 가지고 아, 중3이라. 세 줄 지금 딱 이렇게 선명하게. 아우 뭐 그만하지. 혹시나 부담되는데. 자, 돌아와서 그럼 맞아요. 아까 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봄볕에는 며느리를 내보내고 그렇지, 그렇지. 가을볕에는 딸을 내보낸다. 네. 그러면은 봄볕이 어쨌든 좀 안 좋다는 얘기인가, 여기 고부 갈등의 시작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연하게 생각해 보면 이게 여름이 제일 안 좋을 것 같은데 봄이 그렇게 나쁜가요? 물론 우리가 봄햇살 따뜻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봄철 자외선이 여름철보다 더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철에 이제 워낙 자외선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피부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강한 자외선이 확 두세 배 세져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염증도 생길 수 있고 얼굴이 탈 수도 있겠죠. 야, 그렇게 겨울보다 그러네요. 갑작스럽게 자외선을 이제 감추고 있다가 맞으니까 또 조심해라 뭐 이런 건데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영향을 미칠 이제 뭐 어째 미치기를 자꾸 조심하라 그렇게 하는지 이거 좀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어. 일단은 우리 자외선이 피부로 흡수되면은 바로 DNA로 바로 흡수가 됩니다. DNA로요? 예, 그래서 세포가 자외선이 DNA를 탁 공격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유해 산소나 활성산소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DNA가 손상을 받는 거죠. 이런 게 막 수십 년 누적이 되면은 뭐 우리 피부암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우리가 진피층에는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좋은 섬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많아야지 우리가 피부가 탱글탱글해 보일 건데 이런 것도 빨리 분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피부에 탄력을 주는 성분들이 쪼그라드니까는 아무래도 좀 노화가 일찍 시작될 수가 있고 우리 또 피부에서는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멜라닌 세포를 막 만들어냅니다. 멜라닌 세포들이 대신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대신에 그 과정에서 반대급부로 우리가 얼굴에 뭐 기미가 생긴다든지 주근깨라든지 이런 색소침 작용하면서 얼굴이 좀 까맣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타는 것처럼 보이는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거군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전입니다. 대단한 인치가 대단하다. 아니 선생님 저는 사시사철 관리를 열심히 하는 편이긴 하는데 한간에서는 봄에는 특히 신경 써야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뭐 우리 지금 산불 많이 나는 것처럼 네. 그 피부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건조하다, 속이 당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냥 실제로 이렇게 건조증에서 넘어가 버리면 괜찮은데 네. 우리가 너무 건조하면 입술이 그냥 처음에는 이제 약간 튼 느낌이 들다가 네. 막 심해지면 진물도 나고 습진도 생기고 네, 이차적 네. 염증도 생기고 착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피부가 염으로 진행하기 전에 건조 상태에서 치료를 해주는 게 당연히 좋고 또 너무 건조하면 이게 주름져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봄철에 이제 눈가나 입가 쪽에 잔주름 생긴다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좀 미리 치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맞아요. 이 겨울에 왜 입술 트다 못해서 피나고 나중에 여기 막 입술 라인 없어지듯이 맞아요. 미리미리 좀 관리를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그렇다면 집중하세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 상식들을 제대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팩트 체크인데 저희 KNN의 최장수 건강 프로그램이죠. 공개 클리닉 웰답게 팩트를 제대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뉴스 잘 가려야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첫 번째 팩트 체크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첫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목욕탕에서. 네. 자, 요거 한번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때요? 예. 자,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 같이 둘, 셋. 들자고? 하나, 둘, 서이. 저는 오. X지 않을까. 오. X예요? X. 아, 또 예. 피부 미남이 말하니까 갑자기 또 우리가 틀렸나?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니 예. 저 다미 씨도 목욕탕 댕기잖아. 그럼요. 이게 목욕탕에서 세신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세신할 때 꼭 세신사분들께서 오이팩을 올려주세요. 그러고 나면 그거 피부가 진짜 시원해요. 진짜 시원하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피부가 엄청 매끈해져요. 맞아. 그래서 더 흡수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잠깐만요. 아니 그 우리 때밀이 할 때 그 세신사분이요? 네, 안 올려줘요? 아니 남탕에는 그 안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진짜요? 남탕 없어. 아니 또 없어요? 나 본 적 없어. 가격이 뭐 추가되는 겁니까? 똑같아요? 아니 밑에 기본 그냥 기본 20번짜리 기본 세신 해도 오이 올라가는데. 예. 네. 우리 목욕탕 사장님 보고 계시면 우리
좀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예, 저도 미남 내고 싶으니까. 오. 네, 어쨌든 제가 아, 이거 또 처음 알았네. X를 든 거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목욕탕에서 물론 모공이 쫙 열리는 건 좋은데 이 약간 이제 팩을 쫙 올렸을 때 이 물오징어도 아니고 흐물흐물해가지고 쫙 이게 안 달라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양분들이 안 들어가고 좀 그것도 같이 흘러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는 X를 들었습니다. 예, 저는 차라리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씻고 예. 나와서 팩을 하자. 그렇죠. 집에 가서 해요. 집에 가서 딱 해가지고. 저는 온데요. 우리 김진 씨는 옛날 목욕탕 가갖고 이런 찬물, 뜨신 물 이런 데만 살짝 땡긴 게 뭐인데 요새는 물도 좋고 이 온도를 많이 높여주기 때문에 이 사실 그 요새 목욕탕 들어가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좋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 또 어떤 청소 사면서 막 있으면 이제 얼굴이 폐해지면 땀이 쫙 나오면 모공이 팍 열려 이때 팩을 팍 하면 너풀물이 쫙 빠져. 그래서 옵니다. 목욕탕 가면 지금 말씀하시는데 땀구멍이 다 열렸어 지금. 빨개. 팡. 쌤은 평소에 팩 하십니까? 저는 이제 촬영을 한 며칠 갔다 왔다 네. 뭐 수염을 이렇게 붙였다고 막 내가 피곤해 한다 이러면 누워 있으면 우리 집사람이 그럴 때 한번 이래 척 갖다 바르지. 역시 또 배우시니까. 그때는 너무 좀 힘들어서 이렇게 하지 마라 말도 못 하고 어제 뭐 땡볕에서 했다 뭐 분장을 사실은 요즘엔 다 석유로 이래 수염을 석유로 지우거든요. 이렇게 피부에 좀 부져 있으면 와 진짜 피곤했다 이러면 뭐가 퍽 와 이러면 뭔데 이러면 막 그거 하나 붙이죠. 이럴 때는 가끔 하죠. 그래도 예? 배우 관리를 또 사모님이 해주시네요. 우리 아내가 열심히 하고 네. 있습니다. 예. 자, 과연 이 목욕탕에서 팩을 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아마 특히 우리 여자 시청자분들은 목욕탕 갈 때 먼저 팩 늘 챙기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예. 자, 원장님 팩트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어머머머머, 맞췄네요. 근데 이게 제가 X라고 하면 조금 의아해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네네. 같은데 우리가 옛말에 가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목욕탕에서 있으면 모공이 열려서 네네. 좋은 성분이 많이 흡수가 될 수 있는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건 맞는데 우리가 너무 얼굴이 따갑고 자극이 심한 상태에서 이제 흡수가 되면은 좋은 물질이 흡수가 되면 좋지만은 또 나쁜 물질이 흡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조금 진정시켜 주신 다음에 굉장히 순한 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팩이 얼굴에 닿을 때 따갑다 네. 이러면은 좀 안 하시는 게 좋고 차라리 그냥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일을 올리든지 얼음을 올리든지 그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한 번씩 팩 올리면 따갑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저는 맞아. 잘 먹고 있구나. 효과가 바로바로 오는 거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효과적인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위험한 거네요. 저기 이제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각질이 제거되면 얼굴이 환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모공이나 미백 개선용에는 알코올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좀 지성인 경우에는 이게 지워지면 얼굴이 깨끗해 보일 수가 있지만 오히려 건성이고 예민한 경우에는 그거 자체가 각질을 더 제거해서 좀 오히려 건조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나는 우리 남자들은 좀 난타인 건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가면 그 자리가 잘 없대. 앉아서 샤워. 그쵸, 그거 뭐 하느냐니까 아줌 애들이 이만큼 물 쌓아가지고 물에 들어가 떼뱉기 생각 안 하고 막 그거하고 온천지 몸에 바르고 물 바르고 막 이것만 한대요. 그래서 자리가 없어서 그렇대. 요 잘 보고요. 그 좀 자리 좀 우리 마누라 좀 자리 좀 주소. 그거 많이 하는 거 절대 좋지 않다고. 알았지? 예. 진짜 이런 아, 이거 사랑 좀 없다. 진짜 중요한 정보네. 좋아. 그러게요. 뭐든지 과유불급이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팩트 체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각질이 일어나면 제거해 주는 것이 좋다. 이것도 일단 OX로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어떠신가요? 담임 씨는 반반? O인가요? 네. 다 통일이네요? 요번에 또 이게 또 같이 또 의견이 또 맞으니까 왠지 X를 드리고 싶은데. 튀고 싶나 봐요. 네. 그 제가 오르던 이유는 아마 남자분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다 면도를 이렇게 하는데 스팀 타월 같은 걸로 쫙 해주고 나면 이게 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각질 같은 경우에는 죽은 피부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피부는 과감하게 좀 걷어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근데 뭐 사실 각질은
뭐 자꾸 일어나는 거니까 뭐 이런 부위, 맞아, 무릎 맞아요. 부위, 네. 뭐 뒤에 이제 발 이런 데 있는 그거 나도 뭐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기분이 좋다. 이었다 하면 옛날에 이발소 딱 가면요. 그 중간에 이렇게 임진왜란 가보면 이렇게 난로가 이런 게 있어. 그거다가 이제 수건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쌈듯이 해요. 그러면 머리 딱 감고 나면 그 수건을 하나 딱 개갖고 요 얼굴에 딱 대. 이래 뒤에 툭 누워 있으면 이게 이제 좀 이래 좀 부푸는 모양이라. 그때 면도를 하면요. 이야, 여기 진짜 촥 하고 나면 진짜 일본 아들 그냥 콱 찍을 수 있거든. 요런 기분이 이게 각질을 제거하는 기분이거든. 그러니까 온 데 있는 각질은 일단은 없애야 돼. 야, 요 외군을 말하던 치듯이 아들 없애듯이 쫙 각질을 없앨 거예요. 없애라. 네, 각질 없애. 옵니다. 자, 네, 강희 씨. 저도 오를 들었는데 이거는 각질이 생기기 전에 미리 없애야 됩니다. 이게 각질이 있으면 네, 화장도 안 먹고 그쵸, 푸석해 그쵸. 보이거든요. 네, 네. 피부가 되게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저도 한 이틀에 한 번씩은 이렇게 제거하는 스크럼 이런 네, 거를 맞아, 하거든요. 맞아요. 네. 네, 생기기 전에 맞아. 미리미리 제거해야 됩니다. 보통 각질 제거는 꾸준히들 아마 하시지 않을까 맞아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목욕탕 가도 그 돌로 이렇게 막 밀기도 하고. 그렇지. 그렇죠. 피도 나고. 네, 네. 여탕에는 돌이 있습니까? 아니, 돌도 각자 이제 자기 들고 와가지고 발 미는 돌이 오늘 있거든요. 새로운 사실 많이 알게 되네요. 예. 맞습니다. 돈 들고 댕겨. 네, 여탕에는 별별 게 많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만큼 다양합니다. 가온데 이만큼 가온데. 자, 원장님 두 번째 팩트 체크도 얼른 정답 알려주시죠. 정답은 X. 뭐가 이래 안 왜요? 잠깐만요. 제가 아 이거 각질 제거는요. 저 케이블 같은데 보면 그 하라고 막 기계도 어마어마하게 팔고 이러는데. 네. 참말로야. 이게 화장 먹을 때 필수템이거든요. 그렇지. 네. 네?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함정 질문만 들고 온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진료보다 보면은 근데 좀 제거하다 보면 좀 따갑지 않으신가요? 다들 뭐 그런 경험 없으시죠? 그때도 이제 맞아요. 효과적으로 네. 제거가 그렇지. 됐구나 이제.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따갑다는 거는 우리가 세수하거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자극 같은 걸 피부에서 막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막아주는 기능이 완전히 없어졌다. 이 피부 장벽 기능이 손상됐다. 저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각질층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재생되는 과정을 보면은 되게 애기 각질들이 점점 커지면서 어른 각질로 변하면서 두꺼워집니다. 근데 어른 각질로 돼 있을 때는 이게 힘없이 안 미끄러지는데 위에 정상적인 어른 각질들이 없어지고 나면 애기 각질만 남았을 때는 그게 힘없이 얼굴에 막 밥풀떼기처럼 막 붙어서 불불 날아다니죠. 근데 요거까지 제거되면 이제 각질층이 다 없어지고 진피층이 바로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각질층이라는 게 이제 조금 뭐랄까 만졌을 때 조금 꺼끌꺼끌한 느낌이 있으니까 그게 없으면 맨들맨들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는 있는데 너무 심하게 제거를 하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 피부 염증 생기는 경우도 있고 착색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뗐을 때 기분이 좋을 수는 있지만 그게 또 나중에 착색이 될 수도 있어서 웬만하면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고. 그럼 그래도 이제 좀 화장도 잘 먹고 한 번씩 왜 하면 좀 개운한 느낌 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기본 네. 각질 제거를 꼭 해야 한다면 네, 맞습니다. 뭘로 하는 게 좀 좋을까요? 또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화학적 제품 중에 따갑지 않은 정도로 해주시고 대신에 했을 때는 꼭 이제 피부 보호해줄 수 있는 보습제를 많이 발라주시는 게. 네. 그러니까 돌은 아니라는 거죠. 예, 예. 볼을 얼굴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데. 아, 요런 데는. 아. 특히 뭐 따갑다, 붉어진다 이럴 때는 무조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예, 예. 본인은 요래 더 잘 되면 아실 것 같습니다. 요 순간까지는 또 전문가의 손길이 또 필요해질 뿐이네. 지금 그냥 그러니까요. 단순히 따갑다는 거 가지고 결정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네. 아하, 나는 오늘 맞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게요. 좀 세상을 좀 살았는데 이게 네, 저도 약간 따가우면 그래 강하게 자라라. 버텨라. 건강하게. 맞아요. 좋은 반응인 줄 알았거든요. 약간 그거 피부도 뭐가 이제 옛날에 스스로 조금- 좀 면역력도 키우고 해야 되니까. 맞아요. 네. 그 옛날에 조금 아가 스킨 딱 발라가 탁 두드리면 그치, 그치. 하잖아. 이게 뭔가 쫙 들어오는 느낌 있잖아. 근데 이게 아니구나. 이래서 피부과가 잘 되나 보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많아가지고. 결정할 일이 아니네 이게. 네. 아, 야, 참. 알겠습니다. 드디어 그러면은 마지막 팩트 체크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저희도 좀 심기일전해야겠죠. 자, 마지막 궁금증입니다. 기미는 폐경이 지나면 없어진다.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마밤 끝까지 한번 오로 한번 가볼래. 또 갈립니까 이렇게? 네, 네. 근데 사실은 뭐
기미는 중년 여성들에게 생기는 여성 고민인데 이 노년 이렇게 가면 기미하고는 저성꽃이라 그런 거하고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이게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막 저승꽃이요? 병이 지나면 내가 볼 때는 없어진다. 오! 뭐 어쨌든 저도 같은 오기 때문에 네. 제 의견을 추가하자면 제 친구들도 임신한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네. 기미가 많이 생겼다고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아 하더라고요. 임신 중에 맞아요. 여기 그렇죠. 올라온 친구들 있어. 이게 네. 여성 호르몬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기미가 또 생긴다는 친구들이 있다 네네네. 보니 폐경을 하면 좀 호르몬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기미가 옅어지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아. 오, 과학적이에요. 야, 과학적이에요. 여자분이 이야기하니까 신뢰감이 딱 가네. 자, 여러분 제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미가 말이죠. 호르몬 때문에 생기고 없어지는 거라면 이 우리 동네하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피부과 장사 큰일 납니다. 예. 이게 이 뭐랄까요, 이게 그렇게 해서 없어진다면은 아무도 치료를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 기미라는 거는 이게 꼭 이게 호르몬 때문만은 아니고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좀 영구적일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치료를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얼마 전에 치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피부과 상담 실장님 같아요. 여기 지분 있으세요?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피부과는 말이죠. 기미만 치료하기 위해서 피부과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요거 중요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잠깐만 여기 어떻게 갑자기 편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혼자 싸우는 거 그쪽이에요. 그러게요. 정답을 알려주세요. 예, 진짜 정답- 궁금하네요. 원장님 정답은요? 정답은 또 X입니다. 아니 좀 많이. 아니 근데 안 맞네요. 폐경이 지나면 기미가 좀 옅어진다 이런 얘기 저도 들어본 예. 것 같긴 하거든요. 아까 다미 씨가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셨거든요. 네. 그 기미라는 게 여성 호르몬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거 어쩌보면 엄마를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 엄마가 이제 피부암 생기지 말라고 기미가 진해졌다가 또 폐경이 지나가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기미가 연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한 40대 후반, 50대쯤 되면 기미가 많이 거의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영양 상태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여성 호르몬 또 너무 보충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기미가 없어지는 시기가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40대 후반, 50대쯤 되면 이제 기미가 많이 연해졌는데 요즘에는 뭐 60대나 이런 경우에도 기미가 관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보다는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지만은 네. 조금 오래 더 그거보다 폐경 후에도 한참 지속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년을 계속 이거 속상하느니 빨리 피부과 가는 게 낫겠네요. 사실은 그러네요. 제가 눈치를 챈 게 네. 우리 엄마가 자주 가요. 그래가지고 눈치를 챈 겁니다. 야, 그 집은 피부과 많이 생기네. 엄마도 가고 아들도 가고. 사실은 제가 이 공개 클리닉 지금 1년이 넘어가지고 곧 제가 의학 시험 치려고 그랬는데 오늘 다 틀릴 뻔해요. 와, 이거 다시 공부 시작해야 되겠는데. 팩트 체크 코너에 또 거짓말을 하시네. 또 이렇게 하신다고. 아, 이거 다 틀릴 뻔해. 그러게 우리 새봄에 이렇게 정답률이 안 좋은 게 좀 오랜만이에요. 아, 그죠? 그러니까요. 네. 아, 자, 공개 클리닉 웰이 전해드리는 피부에 대한 팩트 체크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도 분발해야겠네요. 자, 자외선이 강해지는 계절인 만큼 이 뭐랄까요, 이 색소 질환으로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봄철에는 환자분들이 얼굴이 까맣게 탔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주근깨도 있고 기미도 있고 뭐 색소 침착인 경우도 있고 이런 색소 질환들이 많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산불 많이 나듯이 얼굴이 엄청 건조하고 당긴 거예요. 그래서 예, 건조증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고 또 건조증이 심해져서 습진으로 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햇볕을 갔는데 이게 얼굴에 뭐 올라왔다, 햇볕 알레르기가 생겼다 이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 이 햇볕 알레르기가 은근히 또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네. 바로 접니다. 뭐 다 가지고 있네요 제가 보니까 오늘. 아니 그럼 평소에 어떻게 다녀? 이거를 다 쌓아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아니 이게 약간 햇볕을 세게 받으면 네. 이쪽만 좀 빨개지거든요. 그리고 오돌토돌하게 좀 올라와서 병원을 가봤더니 햇빛 알러지가 약간 있다. 네. 이렇게 진단을 좀 받아가지고 최대한 햇빛을 가급적이면 받지 말라고 하시던데 그래도 선크림 많이 바르고 다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진짜 햇볕 안 보는 게 답인가요, 그럼? 맞습니다.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 햇볕 알레르기가 이렇게
겨울철에 햇볕을 안 보기 때문에 각질층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봄철에 강한 자외선이 확 들어오면 알러지가 심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체질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고 이제 최대한 가려서 햇볕이 안 닿게 그래서 피부에 시간을 조금 주면은 이제 처음에 3, 4월에는 햇볕 알레르기가 굉장히 심하지만 또 5월, 6월 되면 좀 약간 연해지거든요. 그렇게 조심해서 다니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병적으로 너무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겨울철에도 자외선을 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자외선 치료를 해서 이제 미리 이제 햇볕에 조금 노출을 시켜놔서 이제 봄철에 햇볕 알레르기가 확 올라오는 걸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의학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야, 이 햇빛을 제가 어저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들하고 이제 한 3명이서 내가 그늘목에 기다리고 있는데 둘이가 그 그늘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지금 햇빛 쏘인 지가 얼마나 좋노 이 비타민 D 하면서 밖에 나온다는데 이게 천천히 조금씩 해야지 갑자기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저는 그 사실 피부가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피부가 진짜 자기는 좋다고 니도 늙어 죽을 때까지 피부는 좋을 거다. 아주 물려받아가지고 뭐 이런 이제 피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주변에 말이 친구들이 피부 관리하러 가야 되는데 자기도 가야 되겠다고. 걔 힐땜 철하고 있는데 그 배부른 소리 하지 마. 그냥 잘 씻고 이렇게 비누 잘하고 이래도 돼. 바르고. 그래 탁탁 바르면 되지. 이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그 신경을 쓰고 이 주문을 쫙 스캔을 해보니 10명 중에 7, 8명은 간대. 한번 보내주있어. 그렇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그거 보면서 야, 치료를 진짜 해야 되나 이거 싶은데 진짜 이 치료는 진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턱턱 하면 안 끝날까요? 제가 마치 진료실에 같이 오신 남편분 그런 느낌 말하는데 이런 남편이 많습니까? 대기실에서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주차장에서 올라가면 안 되겠네 나는. 근데 이렇게 뭐 치료를 안 해도 얼굴이 막 빛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대신에 뭐 우리 김이나 이렇게 뭐 염색해서 착색이 됐다 이런 분들은 제가 치료 아무리 열심히 한 3개월, 6개월 해도 한 절반 정도만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연하지 않은 분들은 치료하면 화장으로 가려져서 괜찮은데 너무 이제 새까매져 버려서 오시면은 저희가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50% 좋아져도 이제 화장에서 표시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병변에 따라서 김이나 이제 뭐 침착 같은 경우에는 빨리 오시는 게 좋다. 이게 이제 두 번째는 의학적인 이제 원인이 있는데 이제 다 보이기에는 잡티처럼 보이지만 거의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작은 점이었는데 뭐 동전만큼 커지다가 나중에 만졌을 때 또돌또돌 커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피부암으로 진행하는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너무 방치하지는 마시고 조금 걱정이 된다 하면은 그때 오셔가지고 뭐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단장님께서도 그냥 쿨하게 카드 딱 주시면서 하고 싶은 만큼 딱 하고 오세요. 딱 이야기하시면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반찬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저도 딱 카드 딱 주면서 오. 말해야죠. 딱 주면서 한도 5만 원이다. 에이, 진짜 너무하다. 참말로. 그 다음 날 답이 안 나와요 이제. 답이 안 나옵니다. 컵라면 오나? 맞아요. 한번 네. 보내주있어. 네,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이때까지 저는 겨울이 제일 건조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봄에도 건조함을 더 많이 신경 써야 된다고 하는데 이 건조한 게 피부에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뭐 주름이 생겼다 이런 분들 보면은 겨울 봄철이 제일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봄에 아직 장마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건조한데 이게 온도가 뜨거워지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습도가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눈 밑에가 자글자글해요. 네. 입가가 이렇게 막 주름이 생겨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건조하면은 우리 풍선이 이렇게 작아지면 쭈글쭈글해 보이듯이 피부의 수분 함량이 줄어들면 어딘가는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봄철에는 건조증을 꼭 치료해 주는 게 이제 보기도 예쁘고 실제로 습진 같은 것도 안 생기고. 저희 아빠가 약간 피부가 우리 고쌤 같으시거든요. 네. 두껍고 그냥 이렇게 팍팍 아무렇지도 않고. 네. 아빠 뭐 스킨로션 좀 바르세요 하면은 이 얼굴에서 자연스러운 기름이 나와서 자연적으로 피부를 이렇게 좀 튼튼하게 해야 된다 하시던데 맞아요. 너무 많이 발라도 안 좋다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발라야 되는 건가요? 이게 좀 일리가 있는 건가요? 그게 피부 타입마다 너무 네네. 달라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성, 중성, 지성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성의 경우에도 좀 바르는 게 좋고 대신 지성의 경우에는 너무 많이 바르면 여드름이 좀 날 수가 있으니까 지성의 경우에는 여드름이 나지 않는 선에서 바르시는 게 좋고 이제 건성의 경우에는 사실 많이 바르면 많이 바를수록 좋습니다. 이게 뭐 많이 발라서 나쁠 건 없기 때문에 네. 많이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성일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네. 건조증도 확실히 산불이라고 딱 비유를 해주시니까 딱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치료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봄철에 다양한 이런 피부 질환들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좀 담아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어디가 좀 제일 불편하세요? 기미 때문에 왔는데요. 살짝 올라오는 것 같아서 기미 때문에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봤을 때 전체적으로 피부 톤이나 결 같은 거는 굉장히 이제 깨끗하신 편인데 피부가 조금 이제 얇은 편이다 보니까는 이 자외선에 조금 잘 타는 느낌이 있고 눈가 쪽은 이제 아무래도 3월달 되면 우리가 겨울철이랑 좀 다르거든요. 이게 자외선이 0에서 갑자기 막 10으로 되니까 우리가 피부가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외선이 침투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치료할 때는 두 가지 목표를 일단은 멜라닌 색소가 올라온 것을 물리적으로 태워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있는 것을 좀 회복되는 그런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이고 긴장 많이 되시죠? 자, 저기 누워 있으면 이제 기도도 네, 되지만 또 긴장도 시작하겠습니다. 되고 아플까 걱정도 되고. 저 시작했다. 세포 자체를 태우게 되면 이제 딱지가 생겨서 떨어져서 이제 그게 벗겨지게 되는데 요 기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멜라닌 세포 자체를 태워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좀 더 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멜라닌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짜잘짜잘한 이런 색소음 같은 것만 자극 없이 태우는 레이저를 하면은 뭐 특별히 중간에 색소가 올라오거나 이런 거 없이 계속 기미가 연해지게 됩니다. 바로 저렇게. 저거 지금 봄가을 거울 보는 되면 거 지금 아무래도 해봐야 피부에 알아요. 신경이 기분 되게 맞아, 좋거든요. 맞아. 저도 저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적으로 관리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좀 나아지는 것 같고 또 봄이고 하니까 야외 활동도 많아지고 해서 화사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며칠 지나고 나면 딱지가 떨어지고 나면 얼굴이 조금 더 화사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분은 손을 보고 계시네요. 피부과 하면 보통 이제 얼굴을 생각을 하는데 손에 무슨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하고 일 당기고 또 이제 이렇게 탄력이 떨어지니까 모공도 많이 이제 보이고 네. 홍조기가 이제 하니까 열도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있고 건조하니까 잔주름이 눈가라든가 입가 이렇게 이제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주름이 이렇게 있고 건조하니까 모공도 더 도드라져 보이니까 그냥 건조증만 있으면 괜찮은데 건조함을 넘어져서 이제 피부가 건조하다는 것은 우리 피부 장벽을 구성하고 있는 세라마이드라고 하는 피부 유분이 있는데 그 유분이 빠져나가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유분이 단순히 이제 촉촉한 걸만 유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세균이나 어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조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외부 자극 물질에 의해서 어떤 염증이나 색소 침착 같은 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가려움증도 있고요. 가려울 수도 있고 뭐 우리 손에 생기는 주부 습진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건조증이 약화돼서 이제 건조성 습진이 생기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 또 너무 건조하다 보면 우리 피부에 수분 함량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조금 쭈글쭈글해 보인다, 주름이 져 보인다, 모공이 넓어 보인다, 탄력이 없어 보인다 이제 이런 표현이 다 비슷한 표현인데 그런 것도 이제 건조증을 방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혈관 치료하는 혈관 레이저를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 따갑진 않나요? 둘, 살짝. 괜찮아요. 너무 따갑지는 않으세요? 처음부터 이제 얼굴이 붉지는 않았다 그죠? 홍조라는 게 우리가 뭔가 자극을 받아서 염증이 생기면 홍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확장되면은 단순히 붉어 보이는 게 아니고 얼굴의 온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럼 아궁이로 이제 불을 때우듯이 이제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더 예민해져요. 홍조가 생기면은 더 예민해지고 또 예민해지니까 더 붉어지고 그래서 일단은 늘어나 있는 혈관을 이제 이렇게 태워주면은 얼굴의 온도가 좀 내려가기 때문에 좀 저절로 수분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줄어들어서 일단 혈관을 태워주는 게 홍조 치료에 중요합니다. 지금 얼굴에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수분을 머금고 있는 젤리 같은 걸 주입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진피층에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젤리 같은 성분들이 피부에 머물고 있으면서 우리가 평소에는 세수하고 나면은 수분이 증발해서 날아가 버리는데 날아가지 못하고 피부 안으로 당겨서 수분을 머금고 있게 그 보습제 발라도 얼굴에 속당김이 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당김을 조금 도와주는 그런 성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열기도 꺼트려주고 수분까지 넣어주는 그런 거네요. 손 씻으러 가셨나요? 예,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뭐 수시로 세수도요? 얼굴에 수분도 보충하고 역시 전문이긴 하시네. 피부과 선생님은 이렇게 보습제를 많이 발라줘야 됩니다. 아니 저거 설마 알코올? 저거는 아니 잠깐만요 지금. 아니 선생님 지금 목젖과 지금 탑선 남성미를 강조하는 겁니까? 약간 생수 광고 느낌? 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니까 피부도 당기는데 이제 많이 마셔주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진료실이나 레이저실이나 이제 물을 여러 군데 배치해놓고 필요 때마다 저도 틈틈이 마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가 좀 불편해서 오셨어요? 여드름 여드름 한번 네. 마스크 벗고 한번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여기가 좀 심하게 나서 이게 지금 염증성 병들들이 조금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죠? 빨갛게 굶어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죠? 마스크 쓰고 좀 더워지고 하니까 더 심해. 아무래도 마스크 쓰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숨이 밖으로 못 나가니까 점점 더 더워지고 이래서 피지도 늘어나고 해서 아마 여드름이 조금 올라가셨나 봐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여드름 치료할 때 피지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피지 줄여주는 치료와 염증 치료를 해가지고 여드름을 한번 치료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흔하게 광역동 치료라고 하는데 피지샘에 선택적으로 흡수될 수 있는 입자를 이제 바른 다음에 이 입자가 이제 피지샘이 흡수되고 나면은 레이저로 이 입자를 태울 겁니다. 그러면 입자가 수류탄 파파처럼 팍 터지면서 피지샘이 좀 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건조한 계절에는 피지샘을 전체적으로 먹는 약이나 바르는 걸로 하면 너무 피부 자체가 예민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이라는 게 결국 이제 피지샘 안에 피지가 많기 때문에 그 피지를 좋아하는 균들이 증식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지를 줄여주면 여드름이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 겉이 아니라 피부 속을 치료하는 거네. 근본적으로 피지샘 자체를 치료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 처방전인데 또 피지를 줄이긴 했지만 이제 이게 완전히 100% 개런티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피지 줄이는 약을 좀 처방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약을 드시다 보면 이제 많이 좀 땡길 수가 있기 때문에 드시다가 너무 건조하다 하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만 드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약 잘 챙겨 드시고요. 그래서 치료 한번 잘 해봅시다. 네. 아무래도 이쁜 얼굴에 여드름이 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깨끗하게 치료가 잘 돼가지고 우리 이제 봄이 오듯이 이제 우리 친구 얼굴에도 봄이 와가지고 여드름이 치료가 잘 돼서 조금 이것 때문에 좀 행복해지고 이게 마음도 편안해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야, 마지막에 여드름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이게 여드름은 사실 진짜 뭐 젊음의 상징이다, 뭐 청춘의 꽃이다라고 표현하시지만 네. 이게 진짜 안 나본 분들은 모르거든요. 진 씨는 여드름 안 나봤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네. 학창 시절 때 좀 많이 났었거든요. 진짜요? 호르몬 때문에. 아, 진짜요? 그때 치료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게 심하면 대인기피증 같은 현상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손으로도 짜보고 면봉으로 짜보고 했는데 이게 또 흉대고 하면은 2차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원장님 그 레이저로만 치료하는 여드름 이게 뭐 치료법이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무래도 병원에 와서 뭐 일일이 짜고 막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막 한 번에 뭐 100개씩 짜고 막 가실 때 막 맞아, 울면서 막 하고 피나지 그랬어요.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부분은 이제 먹는 약에 의존을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약을 안 먹고 치료하면 재발률이 되게 높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레이저가 개발이 되면서 저 많이 안 아프고 아까 환자분 받은 거 보면 별로 비명 안 지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누워 있는데 두두두 이렇게 한 5분씩 받아도 저렇게 한 2-3번만 받아도 피지량이 전체적으로 한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저게 한 1년 이상 유지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덜 고통스럽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조금 더 늦게 태어날 걸 그랬어요. 그러게요. 아니 그때 진짜 100개씩 짜면 막 울고 가고 그랬거든요, 진짜. 네. 맞아. 피부과에서 압출하면 또 그게 그렇게 아파요. 맞아요, 진짜 아파요. 네. 그때 두 사람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평생 그런 게 없었어. 여드름이 나 진짜 왜 이리- 피부가 왜 이리 건강하시구나. 좋은 거 몰라 미치겠어 나. 어머 세상에. 잘 물려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근데 이 여드름이요. 뭐 시간 지나면 좀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호르몬이 원인이니까 생활 습관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뭐 밀가루를 안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뭐 좀 맞습니다. 지키면 좋을까요? 제가 환자분들 이 여드름이 막 폭발적으로 오시면 제가 딱 한 가지를 꼭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시면은 제가 늦게 주무셨죠 하면은 환자분들 다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게 뭐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간다 이렇게 좀 평범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늦게 자는 게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2시나 3시에 자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는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피지량을 한 2배, 3배 증가를 시킵니다. 그러고 보면 또 여드름균들이 왕성하게 그 피지를 먹고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늦게 자는 게 제일 안 좋은 습관, 원픽을 보면은 늦게 자는 게 제일 안 좋고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여성분들 중에 꼭 그 생리 전에 보면 이가 쪽에 나시는 분들이 맞아. 있어요. 이 턱이나 이쪽에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정상적인 경우도 있는데 이게 호르몬 그 생리 규칙이 굉장히 불규칙하고 또 몸에 막 혹시라도 뭐 남성화 증상 털이 많이 난다든지 그래서 혹시 그런 호르몬 불균형이 있을 경우에는 여드름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 입주에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이제 호르몬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고 뭐 기본적으로 하루에 2번은 깨끗이 세안하고 뭐 화장품을 발라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요. 아니 원장님 그 혹시 그 피부의 재생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잠을 많이 자는 건 별로 효과가 없고 그래요? 밤에 잠을 자셔야 됩니다. 10시에부터 예, 자라고요? 낮에 자는 건 크게 효과가 그때 없습니다. 술 그때 한창이죠. 지금 한창이고 해 뜨기 전에 자야 되는데 이게 무슨 아니 그리고 요즘 드라마가 다 10시 반, 막 11시에 해. 좀 그러니까요. 늦게 시작해요. 네. 그 시간이 제일 재밌는데. 그럼 그때 팩하면서 보면 안 될까요?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 댓글을 안 된대요, 안 된대. 알겠습니다. 3교대 하시는 분들은 참 치료가 어려운 게 제가 그래서 오시면은 이제 보통은 제가 한 달 정도 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 염증이 깔았는데 이제 야간 근무를 하신다든지 3교대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3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 꼭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치료가 한 2배, 3배 정도 걸립니다. 근데 사실 저는 2시. 저는 뭐 집사람이 사놓은 거라든지 어디서 가져왔든지 이런 거 보고 뭐 이따가 하다가 마음 내키는 대로 잡아갖고 탁 바르면 어떨 때는 뭐 좋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럼 이거 다른 거 좀 더 발라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해. 근데 또 이제 그렇다면 몸에 바르는 이 보습제 이런 것도 예. 또 피부에 맞게 좀 잘 골라야 되고 또 예. 어떻게 바르는 게 또 좋습니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발랐을 때 따갑거나 가렵지 않고 촉촉함이 오래된다 생각하면은 자기 몸에 맞는 뭐 알맞은 보습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워낙 이게 제품이 많으니까는 네. 서로 막 헷갈리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하나 이제 팁을 드리면은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세라마이드라고 하는 유분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성분이 요 세라마이드라고 하는 성분인데 이 세라마이드가 충분히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고 또 이 세라마이드 이외에 이제 아무래도 제품이니까 냄새도 좀 좋아야 되고 네네. 뭐 여러 가지 첨가물이 많을 건데 이러한 첨가물들이 피부에 좀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아토피 전용 제품이라고 써보면 실제로 냄새가 잘 안, 오히려 이제 세라마이드 기름 냄새가 나서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히려 그런 제품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이제 향료가 너무 많은 건 좀 안 좋을 수 맞습니다. 있다. 좀 자극이 될 수가 있다. 그럼 화장품의 용법, 용량 이런 데 보면 이 세라마이드가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쓰는 게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보습제 이렇게 성명을 많이 하잖아요. 예. 이게 보습이라는 게 꼭 수분을 바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기름 덩어리를 바르는 거예요. 기름 덩어리를 발라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기름으로 코팅을 해주는 거거든요. 막아주는. 그래서 이제 보습제가 아니고 실제로는 보습제라고 해서 이제 수분 겔이 아니고 기름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름 덩어리를 바르는 게 보습제다. 세라마이드. 네, 아까 레이저 영상을 보니까 저도 생각이 났는데 저도 레이저를 한번 받아봤는데 관리를 못 해가지고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지 치료 효과를 더 높이면서 더 지속될 수 있을까요? 간단한데 뒤집어졌잖아요. 네. 바로 뒤집으면 되지. 에이, 똑같이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3회를 끊어야 돼. 한번 받고 뒤집히면 또 가고. 아니 그렇게 안 하려고. 실장님. 지분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힌 피부를 다시 뒤집어라. 명쾌합니다. 원장님 너무 피곤해하시죠? 원장님은 지금 속이 뒤집힙니다. 속이 뒤집혀요. 아 근데 실제로 진료 볼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레이저 하고 나면 막 뒤집어진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피부가 이제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왜 세수할 때 너무 세게 하면 따갑다 이랬잖아요. 그런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피부 장벽이 건강해야 되는데 일단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말자. 세수나 샤워를 최소한으로 하고 보습제 많이 발라줘서 피부가 따갑지 않고 가렵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주면은 뭐 특별히 염증이 생길 일도 없고 착색이 될 일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극 안 주고 물 많이 마시고 그리고 선크림 잘 바르는 거 이 세 개만 잘 하셔도 굉장히 깨끗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어요. 샤워 시간을 줄여라고 했는데 전 보통 샤워를 40분에서 1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길게 하면? 되게 오래 하시네요. 수학과가 허리 아파. 이거 샤워기 이제 40분 하시고 아니, 어쩔 수 있어. 꼭 이런 친구가 있는데 같이 여행 가면 조금 짜증나. 혼자 그랬으니까. 30분 하시고 다음 사람 뭐 하란 말이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있었어요. 그래서 네. 참말로야. 그냥 물 맞으면서 약간 그걸 즐기는. 이건 뭐 팩해놓고 즐기고 이런 스타일인데. 막 노래 틀어놓고 막 오래 하시고 그럼요,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예. 노래 연습도 하셔야 되니까. 해야죠. 네, 해야죠. 네, 다 네. 해야죠 거기서. 할 게 많습니다. 저는 근데 약간 선크림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어떤 배우분들 중에서는 이제 피부 관리를 위해서 집에서도 선크림을 바르고 있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저도 사실 집에서 자기 전까지는 기초 화장 다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그렇게 있는데 이게 진짜 일리 있는 얘기입니까? 너무 제가 유별난 거예요. 아니, 좀 별난 것 같아요. 유별나지. 아니 하도 옛날에 여드름이 많이 났어가지고 안 나오고 싶어가지고 관리하고 싶어서 그래요. 야, 김진아 씨는 이 피부가 진짜 중요하네. 이게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데 우리가 선크림 바르는 목적이 있잖아요. 얼굴이 타지 않기 위해서 네네네. 바르는 건데 이제 뭐 기미가 많이 없으신 분들은 너무 뭐 이렇게 형광등 불빛까지 피하기 위해서 바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본인이 색소 질환이 있다, 기미도 있고 침착이 있는 경우에는 선크림을 많이 발라야 되는데 우리가 선크림 자외선 지수가 뭐 100인 것도 있고 30인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발라야 되냐면은 이렇게 손가락 한 마디를 이 정도 면적에 발랐을 때 그 정도 뭐 97% 차단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진짜 많이 바르네요. 그렇죠. 진짜 많이 바르네. 얼굴에 뭐 바르려면 이마에 한 마디, 볼에 한 마디, 그러니까 얼굴에 다 바르려면 이 정도 발라야 돼요. 근데 사실 그렇게 잘 안 바르기 때문에 완전 허옇게 뜰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아니 뜰 이거 저 팔고 주는 거 뭐 다 요만한데 한 번 바를 때마다 한 통 다 발라야 되는 거야. 10,000원어치, 10,000원어치. 네. 그렇구나. 그래서 피부과 학회에서 뭐 이렇게 산악회 가면 다들 얼굴이 하얘가지고 좀비처럼 하고 다니는데 이제 색소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에는 가리고 다니시면 되죠. 모자를 쓴다든지 마스크를 쓴다든지.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아까 김진 씨처럼 사실 피부가 제가 볼 때는 깨끗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드름이 문제인 분들이 또 선크림 너무 많이 바르면 또 그게 여드름이 날 수가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바르시고 뭐 예를 들어 야외 활동 하실 거다 하면은 그날 많이 바르고 다니시고 뭐 평소에 또 너무 많이 발라서 피부에 자극하고 이런 건 안 좋으니까는 이게 뭐든지 상식선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진 씨는 이렇게 밖에 다니면서 리포터 할 게 아니고 어디 공부를 좀 해갖고 지하철 공사 시험치가 그건데 지하철은 몇 평이는 거 하면 햇빛 전혀 안 보는데 좀 바꿔봐. 지금도 하얀데. 지하철 지하에 계시면 되는데. 네, 저는 이제 뭐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한데 아니면 좀 지식을 좀 쌓아가지고 이현재 원장님 거기 방 옆에다가 상담할 수 있는 상담소 잘 될 것 같아요. 싸게요, 딱. 상담사. 한번 해볼게요. 진짜 오히려 잘 맞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내가 경험을 해봤다고요. 제 피부 보이시죠? 그러면서. 예. 아니 근데 맞아. 선크림을 그럼 바르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또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맞죠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꼼꼼하게 세안을 근데 대부분 꼼꼼하게 세안을 잘 하세요. 잘 하시는데 이제 당부드릴 말씀은 기미가 있으신 분들은
그 피부가 색소 침착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보면 염증이 되게 많거든요. 피부 장벽이 예민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세수하면 안 좋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다미 씨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그 우리가 샤워 제가 얼마나 하는지 네. 물어보면 다들 짧게 한다고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짧게 한 40분 해요. 30분 해요.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게 짧아요? 야, 40분 진짜 긴데. 제가 길게 한다 네. 이런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 네. 우리가 기준을 정해드리면은 네. 세안은 한 30초, 30초. 샤워는 한 3분. 3분이요? 네, 그래서 어, 화를 내지 현장으로 마시고. 짧은데. 죄송합니다. 너무 화를. 네. 하민 씨는 세수하는데 3분 걸리죠? 네, 이게 3분인데 무슨 3분 그래서 안에. 진료실에서 항상 네. 이런 설왕설전이 있는데 본인이 피부가 너무 따갑고 건조하고 예민하다 이런 분들은 그 정도 안에 그거 시간을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새 군대에서도 3분보다 오르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박하시네. 제가 이 쉽지 않네요. 세수의 팁을 하나 드리면요. 옛날에 저희들은 연극할 때는 직접 우리들이 분장을 다 했어요. 네. 막 그때 이제 돈이 없는 친구들은 이 처음에 바르는 도랑 이런 걸 싼 것도 바르고 이러는데 그럴 때 이제 가서 또 누군가 그러는데 세수를 할 때 우리가 비누를 이렇게 막 얼굴에다가 바로 묻히는 게 아니라 꼭 비누를 거품을 손에 발라 여기서 내서? 어마어마하게 거품을 낸 다음에 살짝 가서 지우는 게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옛날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누를 막 그 얼굴에다가 가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시간을 많이 들이고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몇십 년 전부터 한 건데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피부가 좋으신 게 아니셨네. 진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야. 네, 잘하고 어릴 계신 것 때 같습니다. 연극할 때 들은 거라서 항상 요걸 지키거든요. 뭐 계면 활성제가 바로 얼굴에 닿는 것보다는 손에서 이렇게 희석돼서 얼굴에 닿는 게 좋으니까 좋은 습관 같습니다. 아, 이야. 여기 부모한테 물려받는 것도 있지만 또 습관도 있었네. 선생님 또 의외로 섬세하신 면이 있네요. 아니 그거는 정말 기억에 네. 남더라고요. 연극하면서 들었던 그 소리가. 이렇게 거품으로만 저도 그렇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봄철 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궁금한 것도 많고 그래요? 여쭤볼 네. 것도 많았습니다. 우리 피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봄철에 특히 좀 더 주의를 하셔라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요?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외선과 건조증이 있는데 우리가 다들 이제 워낙 좋은 보습제도 많이 나오고 좋은 선크림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쓰지 말고 그냥 피부가 충분히 본인이 느끼기에 당기지 않는다 이 정도로 이제 활용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피부과 전문의 이현재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듣고 봄철에는 다들 피부 미인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또 여러분들에게 푸짐한 선물도 드려야죠. 이 공개 클리닉 웰 퀴즈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아시죠? 저희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에 공클 검색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 피부민 다미 씨가 퀴즈 내주시죠. 네,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선의 스펙트럼을 사진으로 찍으면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색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보라색 밖에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빛입니다. 네. 봄이 되면 강해지면서 우리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이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1번 가시광선, 2번 자외선, 3번 적외선. 보라색 밖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으며 우리 피부에 안 좋은 그것. 오, 힌트 아까 있나요? 맞아 네. 원장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뭐와 건조증 뭐 이렇게, 네네네. 뭐 이렇게 해서 뭐와 건조증 자 한번 맞춰보시죠. 뭐와 건조증 자 한번 맞춰보시죠. 좋습니다. 한번 세 글자인데요. 자 한번 맞춰보시죠. 힌트가 다 나갔어요? 네, 다 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자 보내세요. 자 여러분 자 보내세요. 자, 그럼 정답 기다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왠지 마지막에 또 과학 상식까지 얻어가는 것 같은 그러네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앞서 오늘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수분 섭취도 중요하고요, 요거 차단도 참 중요합니다. 수시로 물도 좀 챙겨 드시고 몸도 마음도 촉촉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짜 건강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